다음번 금리 결정일은 11월입니다. 11월 7일 우리 시간으로 11월 8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남아있어요? 10월 발표들이 남아있죠. CPI, PPI, PCE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은 인덱스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고용과 성장, GDP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내일은 바로 주말마다 다들 기대에 차 있는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PCE 개인 소득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용과 성장, 그리고 내일은 물가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내일은 제가 지지저항선을 박스로 하나 잡아드리고 그리고 조금 러프하게 확장시켜서 말씀드릴 텐데 급등락이 있을 예정입니다. 레버리지 평소보다는 이렇게 인덱스 발표일에는 레버리지를 확 줄이셔야 돼요. 한 이하로 위험해집니다.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200일선에 걸쳐져 있잖아요. 이때는 지지 저항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 200일 잠깐만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고 계시다면 바이낸스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200일선에 거의 뭐 이렇게 보이시죠? 거의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러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상한선은 66K 그대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66.9예요. 상단의 저항선이 66.9이고요. 하단 지지선은 어제와 같습니다. 62K예요. 그리고 2차 지지선도 오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인덱스 발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의 발표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발표 시기에 발표되는 인덱스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지지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2차 지지선은 61K예요. 상당히 가깝죠? 그러면은 지금 기대 상승률이 높아요? 기대 하락률이 높아요? 기대 상승률이 좀 더 높다. 그죠? 지금이 거의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동요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지지 저항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그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지지 저항선은 변함이 없다. 알트로 차트 보면서 5배씩 했는데 이제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알트로 5배요? 알트 5배 버겁죠. 기본적으로 비트보다 알트가 변동성이 5배에서 10배가량 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1%, 2% 올라. 그럼 알트는 5%, 10% 이렇게 오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을님이 5배 레버리지를 하셨던 게 아니라 알트는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에 이 변동성이잖아. 그죠? 비트코인으로 5배가 아니라 알트로 5배를 하셨다면 경우에 따라서 알트 중에서도 좀 가볍게 오르는 것들, 무겁게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5배가 아니라 25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버겁죠. 비트코인만 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때 알트로 하시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부러지는 다리가 막 100m짜리 다리가 있어요. 그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유리 다리처럼 여기서 쭉 이 다리를 밟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반대편에 도착을 해야 성공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성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가 너무 높은 상태, 특히나 알트코인의 5배면 25배 이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가다가 언젠가 한 번만 떨어져도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트는 레버리지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넣으시면 안 돼요라는 게 꼭 마치 제가 누군가의 투자 기회를 뺏는 것 같은 어감으로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거고 뭔가 투자 시장에서 9년 동안 먹고 살고 있고 살아남았고 성공했고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주신 거라면 저는 이렇게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언젠가 한 번의 실수로도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을 굴려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 이런
완만하고 긴 경사로보다는 조금 한 단계 한 단계가 힘들고 고되고 귀찮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들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쉬기도 하고, 뭐 중간에 한 번쯤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영원히 뒤로 굴러 떨어져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서 한 번쯤 쉬어가면서 내가 요번 투자에서 부족했던 점은 뭔가,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동요됐었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고 좀 쉬어가실 수도 있고, 뭐 이런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먼저 보고 그다음에 GDP 말씀드리고, 수정치가 거의 확정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장 예측치 부합, 역시나 수정치에도 부합했고 예측치에 부합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했다. 그만큼 고용은 아직 좋다는 얘기예요. 자, 성장과 고용 다 좋다. 나스닥 크게 동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리지 않겠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 폭은 이로써 조금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린다까지는 아닌데, 금리를 지난번처럼 B컷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관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금리의 인하 폭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또한 GDP도 예측치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과연 금리를 그렇게 급속도로 두 단계씩 내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다음번 금리 결정일은 11월입니다. 11월 7일, 우리 시간으로 11월 8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남아있어요? 10월 발표들이 남아있죠. CPI, PPI, PCE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